걔 누구냐? 우리 나리 앞길을 가로막다니. 이놈, 감히 선비의 몸에 손을 대다니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냐? 아이고, 이생원? 가문은 폭삭망했어도 여전하구먼. 몰골이 며칠 굶은 강아지 같네. 선비가 품격을 지켜야지. 어찌 장사꾼처럼 아나무인이란 말인가? 품격이 밥 먹여주나? 자, 엽전 줄 테니 국밥이나 드시게. 이놈, 누구를 고지로 아느냐? 그 더러운 돈이나 챙겨가시게. 안방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예부터 이생원의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지도를 그리며 정결한 학풍을 이어오던 이름난 선비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타지 못한 고지식함 때문이었을까요? 가세는 날로 기울어 이생원에 대해 이르러서는 비바람조차 가리기 힘든 오두막이 전 재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글줄이나 읽을 줄 알 뿐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이생원은 30이 넘도록 장가도 들지 못한 채 일찍이 여인 부모님의 빈자리를 지키며 홀로 가난을 견디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글만 읽다 굶어 죽을 위인이라며 대놓고 손가락질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유산은 부모님이 남긴 낡은 함 속의 땅 문서 한 장,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절절한 서신이었습니다. 얘야, 이 땅은 우리 조상님께서 나라의 기운이 막힐 때를 대비해 마련해 두신 곳이란다. 비록 지금은 버려진 돌밭이라 비웃음을 사겠지만 정성을 다해 일군다면 반드시 가문을 일으킬 보물이 될 것이다. 이 유언만이 이생원이 세상을 버티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뱃속에선 눈치 없이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는 보란듯이 턱을 치켜들고 상기를 뛰어 올라갔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부모님 산소 앞, 참았던 억울함이 장대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은 문서를 꺼내 들고 절규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문서 하나 가슴에 품고 살았으나 쌀 한 톨 나오지 않던 원수 같은 문서. 그는 양반의 자존심도 마지막 희망도 이 빗속에 다 묻어버릴 결심으로 문서를 양옆으로 힘껏 잡아당기던 바로 그 순간 천지를 뒤흔들던 장대비가 허공에서 뚝 멎더니 산속에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뒤흔들던 장대비가 허공에서 뚝 멎어버린 순간 이생원은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의 기괴한 정적을 마주했습니다. 눈앞의 빗방울은 마치 실에 매달린 듯 공중에 멈춰 서 있고 산천초목 그 무엇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분명 홀로 있어야 할 부모님 산소 앞이었건만 이생원의 등 뒤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서서히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가 등 뒤에 우뚝 서서 문서를 찢으려던 이생원의 손길을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는 듯했습니다. 이생원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짓눌려 그저 젖은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생원은 바닥을 치며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배고픔에 눈이 멀어 가문을 원망하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마저 제 손으로 찢으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뼈저리게 가슴을 쳤습니다. 이생원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하자 얼어붙었던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며 등 뒤의 존재가 나지막한 한숨을 내뱉는 듯했습니다. 이생원은 느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이 단순히 귀신의 조화가 아니라 자신의 불효를 꾸짖는 조상님의 무거운 경고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생원이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멈춰있던 빗방울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눈앞이 하얗게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안개가 훗날
이생원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욱한 안개가 눈앞을 가린 찰나 이생원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치는 무언의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이생원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글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문서의 무게를 이제야 알겠으니 부디 이 못난 자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이생원이 간절히 참회하자 산 너머 햇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 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안개를 걷어냈고 이생원의 손에는 찢어지려던 문서 대신 빳빳하게 펴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생원은 그것이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라 조상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생원은 그 길로 굶주림도 잊은 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상님이 가리킨 그 불길한 골짜기가 훗날 자신의 인생과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생원이 산을 내려와 당도한 곳은 마을 사람들조차 불길하다며 침을 뱉고 지나가는 검은 골짜기였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해가 들지 않아 늘 축축하고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은 잡초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돌밭뿐이었습니다. 이생원은 품 안의 문서를 꺼내 조상님이 가리킨 방향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버려진 골짜기가 바로 가문을 일으킬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미쳐버린 양반 하나가 귀신 나오는 돌밭에 들어가 삽질을 시작했다며 조롱 섞인 구경을 나왔습니다. 허허, 저 얌생이 양반이 이제는 정말 미쳐버렸구먼. 이복의 이생원, 거긴 귀신도 굶어 죽어나가는 땅일세. 차라리 빌어먹을지언정 그런 헛수고는 하지 말게. 지나가던 이들의 비아냥에도 이생원은 도포 자락을 걷어붙이고 날카로운 돌덩이들을 손으로 골라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웃는 이들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비웃으려면 마음껏 비웃게들! 자네들 눈에는 이 땅이 버려진 돌밭으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우리 조상님이 남겨주신 황금밭으로 보이니 말일세. 이생원의 기백에 눌린 사람들이 혀를 차며 돌아설 때였습니다. 그가 커다란 바위 하나를 힘겹게 들어 올리자 그 밑에서 기묘할 정도로 서늘하고 맑은 물줄기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생원은 솟구치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전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맑은 물줄기가 훗날 수많은 사람의 탐욕을 자극하고 마을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소동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검은 골짜기에서 맑은 물이 솟구쳤다는 소식은 들불처럼 번져 마을 최고의 부자 김생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생원을 향해 비단 주머니를 흔들며 조롱하던 김생원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곰방대를 물었습니다. 귀신도 굶어 죽는다던 그 척박한 땅에서 물이 나왔다면 그것은 예산일이 아니라고 직감한 것이죠. 김생원은 곧장 하인들을 거느리고 골짜기로 달려가 흙탕물 범벅이 되어 땅을 일구는 이생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생원의 눈에는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가 쌀로 보이고 돈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슬쩍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마치 이생원을 걱정이라도 하는 듯 다가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아이고, 이생원, 자네 정말 용하구먼. 그런데 말일세, 이런 흉지에서 나온 물은 마시는 게 아니네. 귀신의 원한이 맺힌 물이라 집안이 망조가 든다지 뭐야? 자, 내가 자네 목숨 생각해서 하는 소린데 이 땅을 내게 넘기게 내 섭섭지 않게 돈을 챙겨줄 터이니. 김생원의 얄팍한 수작에 이생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생원, 내 목숨 걱정은 말게나. 이 물은 우리 조상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려 보내신 보약이니 말일세.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땅은 한 평도 내어줄 수 없네. 이생원의 단호한 거절에 김생원의 얼굴은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김생원은 씩씩거리며 돌아섰지만 이미 그의 머릿속엔 마을 사람들을 부추겨 이생원을 몰아낼 비열한 흉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생원의 땅에서 솟구친 물줄기가 마을의 축복이 될 줄 알았건만 김생원의 검은 혀는 그 맑은 물을 도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김생원은 주막과 정자나무 아래를 돌며 골짜기에서 나온 물이 실은 죽은 자들의 원한이 서린 흉물이라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집안 대대로 병마가 끊이지 않고 마을의 지기를 쇠하게 할 것이라는 김생원의 선동에 마을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신기해하며 구경 오던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생원이 정성을 다해 일구어 놓은 물줄기 근처에는 누구도 얼씬하려 하지 않았고 멀리서 그를 보는 눈초리에는 경멸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이생원이 인사를 건네도 사람들은 부정한 것이라도 본 듯 소매를 휘저으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보게들, 정말 내 말을 못 믿는 겐가? 이건 우리 조상님이 점지해 주신 생명수라니까. 김생원의 헛소리에 속지들 말게. 이생원이 목이 터져라 외쳐보았지만 김생원의 눈짓 하나에 살기등등하게 움직이는 장정들은 거칠게 그를 밀쳐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조차 이생원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그는 졸지에 마을에서 재앙을 불러오는 미치광이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이생원은 텅 빈 골짜기에 홀로 앉아 콸콸 흐르는 물줄기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생원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외면 속에 홀로 남겨진 이생원이 이 거대한 고립과 핍박을 어떻게 견뎌낼지, 그리고 조상님의 약속은 정말 이대로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인지, 마을 사람들의 외면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김생원의 눈치를 보느라 장터 상인들은 쌀 한 대박도 팔지 않았고 정성껏 일구어 온 채소들은 아무도 사가지 않아 밭에서 시커멓게 썩어갔습니다. 며칠째 물로 배를 채우며 돌을 골라내던 이생원은 결국 기력이 다해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텅 빈 곳간처럼 그의 몸과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김생원이 다시 골짜기를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에게 쌀가마니와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들려보낸 김생원은 쓰러져 있는 이생원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이 쌀과 돈을 받고 그 문서만 넘기게 자네 빚까지 내가 다 책임질 터이니 제발 그 미련한 짓 좀 그만두게나. 김생원이 던진 엽전 꾸러미가 돌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생원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엽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상님의 계시와 당장의 굶주림 사이에서 양반의 자존심은 한낱 신기루처럼 가냘프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생원은 흙 묻은 손으로 문서를 품에 꼭 안은 채 겨우 입술을 뗐습니다. 내일 저녁까지만 시간을 주게. 그때 내 마지막 답을 전함세. 이생원의 목소리는 힘없이 젖어 들어갔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김생원은 껄껄 웃으며 산을 내려갔지만 홀로 남은 이생원은 가슴을 짓누르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찾은 부모님 산소는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생원은 김생원이 던져준 엽전 꾸러미 대신 다해진 도포 자락 안에 그놈의 문서를 품고 왔습니다. 며칠을 굶어 푹 꺼진 눈에는 절박함과 서러움이 번갈아 서렸습니다. 그는 산소 앞에 풀썩 주저앉아 차마 찢지 못하고 구겨진 문서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생원의 외침이 빈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흘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내렸습니다. 제가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시키는 대로
돌을 골라내고 물을 찾았건만 세상 사람들은 저를 미치광이라 부르고 김생원 그놈은 제 목을 죄옵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제 인생을 바꿔줄 약속이라 하셨는데 왜 제 앞길은 더 캄캄하기만 합니까? 대답 없는 무덤가에는 바람 소리만 휑하니 들려왔습니다. 이생원은 억울함에 북받쳐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내일이면 그 비열한 놈에게 이 문서를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살고 제 집안이 삽니다. 조상님, 정말 이게 뜻입니까? 제가 이 문서를 넘기길 바라시는 겁니까? 이생원의 절규가 산등성이를 타고 퍼져나갈 때였습니다. 분명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생원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든 순간 산소 너머 골짜기 쪽에서 기이한 빗줄기가 솟구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까지 솟구치던 물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광채였습니다. 이생원은 홀린 듯 일어나 그 빛을 향해 발을 뗐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의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따라 홀린 듯 도착한 골짜기에는 은은한 향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벼락이 떨어진 자리, 그 척박했던 돌밭에 흙이 뒤집히며 그 안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은 좋기 묵었을 법한 산삼 무리가 맑은 물줄기를 머금은 채 하얀 광채를 내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생원은 떨리는 손으로 흙을 살살 걷어내며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령 산삼이란 말인가? 그것도 이렇게나 많이? 단순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쏙 빼닮은 그 영물들은 마치 조상님이 이생원의 정성에 보답하듯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생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조상님이 이 척박한 땅을 가리키셨는지, 왜 그토록 물을 내어 돌밭을 적시게 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조상님, 소자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땅은 버려진 돌밭이 아니라 가문을 살릴 생명줄이었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김생원이 기세등등하게 나타나 엽전 꾸러미를 흔들었습니다. 자, 약속한 시간이네. 이생원. 이제 그 지긋지긋한 문서 넘기고 이 돈으로 호강이나 하게나. 설마 또 고집을 부릴 텐가? 김생원의 비아냥에 이생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의 초췌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안에는 서슬퍼런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생원, 그 엽전 꾸러미는 다시 가져가게나? 네, 이 땅은 1,000만 금을 준다 해도 절대로 넘길 수 없네?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충고 하나 하지. 남의 귀한 것을 탐내기 전에 자네의 그 검은 욕심부터 씻어내게. 이생원의 당당한 호통에 김생원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생원은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발견한 산삼 중 가장 작은 뿌리 하나를 정성껏 싸서 장터로 향했습니다. 노련한 약재상은 보따리가 열리는 순간 풍겨나오는 진한 향취에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보게, 이생원, 이건 그냥 삼이 아니라 나라에 진상해야 할 천종산삼일세. 약재상의 외침에 장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생원을 미치광이라 부르며 피하던 사람들은 이제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그를 애워쌌습니다. 역시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다며 아첨을 떠는 군중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기이한 영물의 출현 소식은 발이 달린 듯 고을 관아까지 들어갔고 결국 사또가 직접 육방 관속들을 거느리고 골짜기로 행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생원은 입술을 깨물며 사또의 곁으로 다가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사또 나리, 저 자의 땅 문서는 경계가 아주 불분명하옵니다. 제 선조의 땅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니 이번 기회에 명확히 조사하여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김생원의 교묘한 이간질에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며 골짜기를 굽어보았습니다. 경계 분쟁이라. 좋다. 산삼이 난 영험한 땅이니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사하여 가려낼 것이다. 사또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골짜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생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끌어들인 이 조사의 칼날이 훗날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될 줄은, 그리고 이 소동이 잠자던 나라의 운명을 깨우는 신호탄이 될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또의 조사가 시작되기 무섭게 고을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중앙 관리들의 행차가 들이닥쳤습니다. 평범한 산삼 소동인 줄 알았던 마을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은 관리들의 복색과 삼엄한 경비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산삼을 구경하러 온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명을 받들어 지형을 살피고 지도를 대조하는, 나라의 큰 지도를 그리는 직관과 관리들이었습니다. 이생원은 집 마당까지 들이닥친 관리들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주무관은 이생원의 손때 묻은 땅 문서를 건네받아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보게, 이생원. 이 문서에 적힌 골짜기의 경계가 실제 지형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한치의 오차라도 있다면 나라의 큰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네. 관리의 엄중한 물음에 이생원은 조상님이 가리켰던 그날의 안개를 떠올리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나리, 이 문서는 저희 조상님이 목숨처럼 아끼시던 가업의 증거입니다. 제가 직접 돌을 골라내고 물을 튀어 확인했으니 경계에 대해서는 추호의 거짓도 없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생원의 안색은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그저 땅이나 뺏으려 했던 자신의 얄팍한 술수가 나라의 큰 사업과 맞물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등 뒤로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직관이 산등성이에 올라 골짜기를 굽어보며 깃발을 꽂았습니다. 사또조차 고개를 숙인 채 관리의 입을 주목했고 마을 전체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긴장감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척박했던 골짜기가 비단길로 변하여 팔도를 잇는 거대한 요충지가 될 운명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골짜기 꼭대기에 선 직관이 붉은 깃발을 높이 치켜들자 산 아래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잦아들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주무관은 사또가 지켜보는 앞에서 두루마리 지도를 펼쳤고 그 위에는 이생원의 땅을 관통하는 굵은 비단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낱 꿈이 아니라 나라의 명운을 바꿀 거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모두 듣거라. 이 골짜기는 하늘이 점지한 명당이자 장차 왕의 행차길이 지날 팔도의 요충지다. 이곳에 나라의 역참을 세우고 솟구치는 물줄기를 따라 물길을 여러 보부상들의 젖줄로 삼을 것이다. 직관의 추상 같은 선포가 골짜기를 울리자 마을 사람들은 제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며 침을 뱉던 버려진 땅이 하루아침에 나라가 관리하는 비단길의 중심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생원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르며 조상님의 산소를 향해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보게, 직관 어른, 거기가 어찌 명당이란 말이오? 저 자는 그저 운 좋게 산삼이나 몇 뿌리 캔 미치광이일 뿐인데 나라의 길을 저런 땅에 내다니요. 김생원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주무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오히려 직관이 껄껄 웃으며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무지한 자로다. 이 땅의 주인이 정성으로 돌을 골라내고 물기를 틔우지 않았더라면 땅 속에 숨은 지기가 어찌 세상 밖으로 나왔겠느냐? 이 땅은 주인의 정성을 먹고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니라. 김생원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돌밭이 왕의 길로 다시 태어나는
이 기적 같은 광경 앞에 오직 이생원의 가슴 속에만 조상님이 약속했던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무관은 한양에서 가져온 나라의 정식 지도를 펼쳐 이생원의 문서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김생원. 자네가 경계가 불분명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었지? 자, 똑똑히 보게나. 이 문서에 기록된 산줄기와 물길은 국가의 산천 대장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네. 주무관의 추상 같은 판결이 떨어지자 김생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무관은 이제 이생원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나라의 관인이 찍힌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생원, 그대의 땅은 이제 나라의 요충지가 되었소. 나라에서 책정한 땅값에 산삼의 가치까지 더해 쌀 1000섬에 달하는 보상을 내리기로 결정했으니 이 공문을 확인하고 수락하겠소? 이는 그대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오. 이생원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정성에 대해 하늘과 나라가 내린 거대한 보답이었습니다. 날이 조상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김생원의 탐욕은 한낮 연기처럼 흩어지고 멸시받던 이생원이 고을의 주인이 되는 거대한 역전의 서막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내린 보상금이 이생원의 집 마당으로 실려 들어오던 날, 마을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엽전 꾸러미와 쌀가마니 행렬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장터에서 화제가 되었던 천종산삼의 나머지 뿌리들까지 거액에 팔려나가니 이생원의 재산은 고을 최고의 부자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머지않아 초가집 자리에는 기와를 얹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들어섰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갓을 고쳐 쓴 이생원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예전에 초라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생원님. 아니, 이제 이 대인이라 불러야지요. 저희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이 떡 좀 잡수어 보십시오. 이생원이 길을 나서자 김생원의 눈치를 보며 그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사람들의 간사한 태도에 쓴웃음이 나올 법도 했지만 이생원은 그저 너털웃음을 지으며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의 곳간에는 쌀이 가득 찼고 가슴에는 조상님의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이생원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흘렸던 눈물과 손톱이 깨지도록 곤란했던 그 돌밭의 기억을 말입니다. 천석군이라는 이름보다 더 값진 것은 보잘것없어 보이던 낡은 문서 한 장을 끝까지 믿고 지켜낸 자신의 정성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나라의 큰 사업을 방해하고 탐욕을 부린 김생원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김생원은 전답의 절반을 몰수당하고 곤장형에 처해졌으나 이생원의 간곡한 청으로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생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게.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김생원을 향해 이생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자네의 조롱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토록 독하게 땅을 일구었겠나. 사또 날이 저 자가 지은 죄는 깊으나 그 조롱을 걸음 삼아 이 결실을 맺었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생원의 파격적인 용서에 마을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곤장을 맞고 풀려난 김생원은 황망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이생원의 넓은 품을 되새기며 평생을 쫓던 탐욕이 얼마나 더섭는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진리가 이생원의 너른 품을 통해 온 마을에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천석군이 된 이생원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비단옷도 산의 진미가 차려진 잔치상도 아닌 부모님의 거친 산소였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받은 보상금의 일부를 들여 정성껏 깎은 화려한 묘비를 세우고 산소 주변을 정갈하게 단장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상님이 점지해 주신 이 땅이 우리 가문을 다시 세우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생원은 정성껏 빚은 술을 잔에 가득 채워 산소 앞에 올렸습니다. 술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굶주림에 허덕이던 초라한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을 올리며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맞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아 보물을 얻었다 말하지만 저는 압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낡은 문서 한 장이 제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으므려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생원의 뜨거운 눈물이 묘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성취의 정점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조상님께 공을 돌리는 이생원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효와 예가 무엇인지를 소리 없이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이생원의 진심 어린 통곡이 산등성이를 타고 흐르자 마치 부모님이 대답이라도 하듯 산들바람이 그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부자가 된 이생원의 집 대문은 예전과 달리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큰 잔치를 벌였고 고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곳간의 쌀을 아낌없이 풀었습니다. 특히 물이 부족해 고생하던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맑은 물줄기를 끌어와 마을 곳곳에 공동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이생원 어른,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물을 나눠주시다니요. 지난날 저희가 어른을 비웃었던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부디 저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자 이생원은 그들의 거친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지난 일은 이미 바람에 실어보냈네. 나 혼자 배부르라고 조상님이 이 복을 주셨겠나? 우리 마을 사람 모두가 이 맑은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려야 나라에 큰 길이 났을 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법이라네. 비웃던 자들을 향한 복수 대신 그들의 가난을 보듬는 이생원의 너른 품은 마을 전체를 감화시켰습니다. 이제 고을 사람들은 그를 천석군 부자라 부르기보다 하늘이 낸 대인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굶주림이 사라지고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어날수록 이생원의 이름은 고을을 넘어 인근 땅까지 덕망 있는 자의 표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깊은 밤, 이생원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이제는 낡고 해진 땅 문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때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원망하기도 했던 이 종이 쪼가리가 이제는 금빛 비단 상자 안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촛불 아래서 거친 손마디로 문서를 어루만지며 인생의 깊은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이생원의 집 대문 앞에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고만장하던 기세는 간데없고 깊게 패인 주름의 김생원이었습니다. 이생원, 내가 정말 면목이 없네. 부디 내게 속죄할 기회를 주게나. 마을 사람들은 저런 인간의 사과는 믿을 수 없다며 혀를 찼지만 이생원은 천천히 다가가 김생원을 직접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으며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김생원, 자네는 장사에 능하고 사람 다루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 이제 우리 골짜기에 나라의 역참이 들어서면 돌볼 일이 산더미라네. 내 자네에게 그 책임을 맡기고 싶네. 재물을 탐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이제 마을과 나라를 위해 그 재능을 한번 써보게나. 김생원은 그만 통곡하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생원의 골짜기는 팔도 보부상들이 모여드는 번화한 요충지가 되었고 그의 가문은 대대로 덕을 베푸는 명문가로 칭송받았습니다. 정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생원이 받은 대우는
이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돌밭에서 일궈낸 맑은 물줄기처럼 마르지 않는 잿물보기, 그리고 흙 속에서 찾아낸 산삼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으신 분들께 천석군의 대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의 위로와 희망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귀한 복을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